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2,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예상되는데요. 잠시 뒤 김부겸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작이 되면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때 자녀 백신 예약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신청자가 없어 병원에서 아깝게 버려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40대 이하 백신 접종 중간 예약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은 70대 노인, 12주가 지나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2차 접종을 미룰 수 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사실은 걱정했어요. 근데 와서 하니까 잘 되니까 그래서 좋아요. 마음이 안심이 되고. 5월과 6월 전국 병의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약 820만 명. 어제 2차 접종이 시작됐는데 연령에 따라 백신 종류가 다릅니다. 50세 이상은 1차 때와 같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5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2차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자녀 백신도 자연히 늘어났지만 상당수는 아깝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는 거의 소진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폐기되기 일쑤입니다. 접종 연령 제한 때문에 49살 이하는 아예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50대는 접종이 이미 진행 중이라 굳이 자녀 백신을 찾을 이유가 없어 폐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희귀혈전증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만 맞도록 그 연령 제한이 있어서 자녀 백신을 맞고자 하는 수요층 자체가 적습니다. 한편 18살에서 49살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중간 예약률이 6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는 84% 수준이었습니다. 당국은 10부제에 따라 하루 정도만 예약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며 다음 달 18일까지 계속 예약을 받기 때문에 예약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2,000명을 넘나드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의료체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확진자 수에 연연해하지 말고 중환자와 사망자 관리로 초점을 맞추자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은 검토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황정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현재 372명, 지난달 31일 300명을 넘었고 매일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자가 10명 중 4명꼴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대기가 걸리면 산소를 못 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죠. 3,000명씩 쏟아져 나오면 아마 한 달 못 버틸걸요. 정부가 확보한 위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전국에 810개지만 당장 쓸 수 있는 건 300개도 되지 않습니다. 중환자의 호흡을 돕는 데 필요한 에크모 장비는 53명이 사용 중인데 지난해 1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병상 여유가 있지만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면서 곧 한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31곳의 병원장과 중환자 병상 확충 방안을 논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환자 발생 추세가 이어진다면 병상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도 예측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전체 감염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중환자와 사망자 수 중심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정부는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방역에 고삐를 조이면서 고위험군 접종을 빠르게 맞춰 면역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최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적어도 2개월 정도는 확진자 절대수를 줄이기 위한 방역 강화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중증 환자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토대를. 한편 미국 모더나사와 백신 공급 차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대표단은 오늘 오전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성인 인구의 3% 미만이 대상이라지만 백신 불평등을 둘러싼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김기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현지 시간 13일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 권고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두 곳 백신 제조사들과 미 식품의약국 FDA 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접종 대상과 시기 검토에 들어가는 겁니다. CDC will hold a meeting of its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tomorrow to discuss this issue and offer their expert insights and recommendations. 대상은 일단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지만 여전히 면역 취약층으로 분류되는 암이나 장기 이식 환자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미국 성인의 3% 770만 명이 채 안 될 거라며 노약자라도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추가 접종 필요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예방접종 자문위에서 권고안을 마련하면 FDA가 지침을 내겠지만 구체적인 추가 접종 시기는 예단하기 힘들다는 게 미 보건당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We are preparing for the eventuality of doing that. So if the data shows us that in fact we do need to do that, we'll be very ready to do it and do it expeditiously. 미국에선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의 추가 접종 권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돼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추가 접종 수순에 돌입함에 따라 백신 분배의 공정성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909명 늘어서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지역 감염 1,913명, 해외 유입 77명으로 총 1,909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 504명, 경기 527명, 부산 178명 등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지금까지 2,198만여 명이 맞춰 전체 인구 대비 42.8%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석방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 출소합니다. 남은 형기까지 보호관찰이 시작이 되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없다면 5년간 취업 제한도 받습니다. 보도에 이재희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출소합니다. 다른 광복절 가석방자들이 서울구치소를 모두 떠난 뒤 이 부회장은 구치소 밖으로 나와 준비된 차를 타고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보호관찰이 결정된 이 부회장. 출소와 동시에 보호관찰이 시작되는데 남은 형기인 내년 7월까지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늘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 직업, 생활계획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주거지를 옮기거나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갈 때도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출소를 하더라도 경영에 즉각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만 박범계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씨만을 위한 그러한 가석방이 아님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취업 제한 통지를 이미 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고려한 바 없고요.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엔 이 부회장 외에도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으로 복역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명박 정부 경제특보 시절 지인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어 실형이 확정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잠시 뒤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방역 협조를 국민들에게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김경진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확진자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제 두 번째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오늘 대국민 담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최근 1일 확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2,000명에 네. 달할 정도로 이 4차 유행이 어떻게 보면 본격화됐기 때문에 강화된 거리 두기,
이거를 철저하게 시행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내일부터 8월 16일까지 광복절 연휴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동량이 전혀 줄지 않고 있고 또 휴가지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방역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8월 15일 광복절에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이 있는데 그렇죠. 집회를 할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강도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약 10분 정도로 예정돼 있고요. 별도의 네. 질의응답은 없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이제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서울청사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 40분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는 이제 지금 현장에서 담화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입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강력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루 확진자 숫자가 2,0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도 결코 정점이 아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생업의 고통, 일상의 불편을 넘어 탄탄했던 의료 대응 체계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면회가 제한되었고요. 2학기 전면 등교도 방역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가 했던 평범한 일상을 코로나19에게 다시 빼앗기는 것이 아닌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매우 무섭습니다. 최근 7주 연속 모든 나라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2만 명, 일본은 1만 명,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에서도 하루에 7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 4명 중 3명꼴로 델타 변이가 검출되며 이미 우세종이 되었습니다. 전파력은 최대 3배나 높고 전파 시점도 매우 빨라진 델타 변이로 인해 역학조사가 감염 확산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름 방학과 휴가철이 겹치면서 이동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가 자꾸 더해져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매우 힘드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결코 코로나19를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차례의 유행을 극복해냈던 힘은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협조였습니다. 또다시 국민 여러분들께 인내와 협조를 요청드리는 것이 중대본부장으로서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해온 일상의 길은 더욱더 멀어질 것입니다. 이번 유행의 파고를 넘어서서 위기를 극복하는 길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휴가 기간 이후에 확진자 숫자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연휴 동안에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대체 경후기를 포함한 이번 연휴가 코로나19의 확산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가족과 함께 집에서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휴가를 다녀오신 국민들께서는 가급적으로 신속하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델타 변이의 전파력과 감염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휴가지와 장거리 여행에서 돌아오시면 출근하기 전에
진단검사를 꼭 받아들일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휴게소와 가까운 선별 검사소를 찾아 진단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최근 직장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터로 복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발열 등 정상 여부를 꼭 확인하신 후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기업에서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역 단계별로 권고드린 재택근무의 비율을 최대한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 방역 수칙은 코로나19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 등을 생활에 해 주신다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챙겨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실내, 실외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본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십시오. 코로나19 4차 유행의 한가운데서도 이번 광복절에 일부 단체들이 대규모 불법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작년 8.15 불법 집회가 2차 유행을 불려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뒤따랐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역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자유와 권리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에 따라 엄정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고의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정부의 각종 지원이나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각 지자체에 당부드립니다.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확진자가 증가한 후에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번 확산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현장의 문제점은 가장 가까이 있는 지자체가 제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 앞서서 거리두기를 조정하고 위험 집단에 대한 신체 검사를 확대하면서 역학조사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각 지자체 장들과 간부들이 직접 나서서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부터 잘 지키면 되겠지 하는 그런 빈틈을 코로나19는 여지없이 파고듭니다. 빈틈이 모여서 큰 둑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자체의 관심과 점검이 늘어날수록 지역사회는 더 안전해지고 일상과 민생의 회복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제약사의 공급 지연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백신 공급 차질로 인해서 신속한 접종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추석 전에 전 국민의 70% 1차 접종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안내드리는 일정에 따라서 예약과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번 4차 유행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소 환자의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의료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22개 상급 종합병원에 중환자 치료 병상 확보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26개 종합병원에는
중등증 치료병상을 5% 이상 확보하도록 행정명령을 조치하겠습니다. 명령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병상 운영에 필요한 의료 인력 및 장비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유행이 계속 확산될 때는 비수도권까지 이 행정명령을 확대하여 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역 현장의 이행력 확보일 것입니다.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방역 수칙을 지켜주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께서 허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및 단속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적발 시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법정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방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공직기관을 더욱 엄정하게 확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달 하순부터는 우리 아이들의 2학기 개학이 시작됩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친구들과 활발히 뛰어놀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요양원에서 부모님의 손을 맞잡고 위로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한숨과 눈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이번 유행의 터널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방역에 참여하시고 서로 응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3차례의 유행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겨낸 바가 있습니다. 이번 유행 또한 국민 한 분 한 분의 동참과 실천이 있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방역의 동참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만큼은 모임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언제 어디에 계시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은 꼭 지켜주십시오. 특히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그동안 견뎌주시고 또 협조해 주신 데 그덕 감사드리며 이 더위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들께 그덕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라면 이 어려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부겸 총리의 대국민 담화 들으셨습니다. 다시 김경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대책이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광복절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이제 방역 협조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네. 정리를 해볼까요? 네, 김부겸 총리는 내일부터 3일간의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에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하고 휴가를 다녀왔으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또 기업들은 재택근무 비율을 최대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광복절 날에 일부 단체가 대규모 불법 집회를 예고했는데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일부 제약사들의 백신 공급 차질로 국민들이 심려를 끼쳐들어서 송구하다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추석 전 전 국민 70% 1차 접종 목표는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공군에 이어 이번엔 해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사경찰이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벌어진 일입니다. 보도에 조빈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해군 모부대 숙소에서 여군 A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중사는 같은 부대 B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해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상태에서 군사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A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가 사건을 맡았는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수사당국은 성추행 피해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와 주변의 2차 가해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엔 공군 이모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중사는 신고 후 군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회유와 무마 시도 등이 있었다고 가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곳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20% 싸게 팔아 인기를 끌던 한 업체가 갑자기 판매를 중단하고 포인트 가맹점도 크게 줄였습니다. 이 포인트를 샀던 사람들은 업체를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며 늦은 밤까지 항의했습니다. 오윤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인데도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계단에도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한 업체에서 산 포인트 상품권을 환불해달라며 업체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가족 것까지 합쳐서 한 150만 원 정도. 작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썼어요. 이 업체는 음식점이나 마트, 편의점 같은 곳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20% 싸게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 8만 원을 내면 10만 포인트를 사서 쓸 수 있었던 겁니다. 포인트 가맹점이 200여 개 브랜드 6만 곳이 넘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고객은 수십만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그제 오후 갑자기 포인트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가맹점도 10분의 1 정도로 줄이면서 일부 음식점에서만 포인트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선 별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라 등록할 때까지 서비스를 임시로 축소했다는 게 업체 설명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서비스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포인트 쓸 곳이 줄어든 고객들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온라인 환불 신청을 받겠다고 했는데 사무실로 가야만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들면서 고객 수백 명이 찾아가 늦은 밤까지 항의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몰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있어요. 돈을 돌려준 분도 있고 못 받은 분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러 왔어요. 업체는 사무실을 찾은 고객들을 중심으로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환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객 숫자가 많아 한동안 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오늘의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혹은 소나기 소식이 있어 폭염은 주춤하겠습니다. 지난밤에 열대야가 사라졌고 낮에도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폭염주의보가 해제된 곳이 많습니다. 한편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은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불어들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 30에서 100, 제주 산지 많은 곳은 150mm가 넘겠고요. 남해안과 동해안에 20에서 60mm 정도입니다. 또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에 이어서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는 2차 장맛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가 31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